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월 29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가자 전쟁, 그 중에서 지금 후티하고 미국 사이에 전쟁이 확전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지금 가자 전쟁이 지역 전쟁, 아랍 전체 전쟁, 이란을 포함하고 예를 들어서 뭐 터키까지 포함되는 그런 전쟁으로 확산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죠. 지난 한 주간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 번의 폭격이 이미 시작됐고 숫자를 이제 세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후티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군함을 포함해서 미국 선적 함정, 영국 선적 함정을 공격하고 있죠. 주변에 군함들이 호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미국과 영국의 지금 상선에 지금 미사일이나 드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미국의 공습이 후티를 타격한 것이 후티의 공격력을 약화시키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후티의 타격 목표에 이스라엘 더하기 자기들의 함정까지 포함된 사실은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점검을 해보고 이게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먼저 후티의 이제 명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후티하고 이제 미국하고 지금 이제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겨룬다고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호칭도 좀 공식적인 호칭은 아니에요. 후티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제 영상에서는 많이 알려진 이런 후티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만은 공식 명칭에 대해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 명칭은 여기 위키피디아에 나온 대로 안사 알라입니다. 아마 줄여서는 좀 빨리 읽으면 안살라, 예전에 인살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인살라나 안살라나 같은 말입니다. 알라는 신이고 안사는 지지한다, 지금 모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후티의 공식 명칭이고, 후티는 거기 이제 주류 부족의 이름이죠. 예멘을 현재 통치하고 있는 세력들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안사알라가 후티의 공식적인 명칭이다. 예, 이런 걸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자, 최근에 이제 미국과 후티 간의 공방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여러 차례 영국과 함께 포격을 했지만 뭐 미국이 주력이겠죠. 후티의 공격은 오히려 확대됐어요. 그럼 당연히 그 해상 이제 수송도가 막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소를 목적으로 후티를 타격한 것인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전쟁을 확전해야 되고 공습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건 산악지역 많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나중에 지도로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상전을 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지상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다음 수순은 지상전이거든요. 미국이 여러 차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상황이 복잡하죠. 예전에 이라크 침공할 때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후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먼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림 속의 인물은 모하메드 알부카이티라고 후티의 정치국 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랍권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본 것 같습니다. 예. 대변인격으로 정치국에서는 이 사람이 주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중요 내용만 한번 이제 힌두스탄 타임스에 소개된 거 줄여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보면 힌두스탄 타임스가 이런 거를 인용을 통해서 쌍따옴표로 많이 해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고 여태까지 제법 많이 이용해 왔지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보면은 미국과 직접 상대하고 싶다. 후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티군이라고 해야 되는지 후티 민병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예멘에서는 직접 싸움하고 싶다. 예전에도 그런 말 했었죠. 후티는 예전에 후티의 최고 지도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끼우지 말고 바로 와라,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 바로 와라. 입장이 계속 견지되고 있어요. 자, 미국 영국군이 예멘에 상륙한다면은 우리는 쉽게 많은 목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한다. 이런 제 의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같은 이야기예요.
자, 미국, 영국이 우리를 폭격한 이후에 우리의 타격 목표에 미국과 영국의 군함과 상선이 추가로 포함됐다. 그래서 공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함을 직접 목표로 하기도 하고 미국 수송선을 한번 공격한 것 같죠.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이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리고 군함의 호위를 받는 상선들도 타격했어요. 예. 자, 그것은 아주 여러 발 쐈다는 겁니다. 군함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도 벅찰 정도로 공격을 해서 몇 발이 상선에 맞았다는 거죠. 자, 그것은 이미 그들이 포화 공격을 이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공격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발사되는 미사일이나 드론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기존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의 군함과 영국의 군함 가지고는 상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오고 있다. 이겁니다. 저 거꾸로 또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미군과 영국군이 하고 있는 공습에 그 후티의 해상 타격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즉 공습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인데 게티가 미리 이야기하는 후티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와라. 기다리던 바다. 너희들의 공동묘지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거든요. 좀 과장하면은. 예. 자, 이거는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가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적대적 행위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미국과 영국의 배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다. 지상전을 하겠다면 지상전도 환영이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자료를 보면은 후티의 병력이 약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명 정도 추산이 된다. 이거는 이제 후티 전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모습이고 지금 또 새로 병력 확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티는 당연히 다음 수순이 미군의 지상작전, 영국군과를 포함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과연 이런 후티를 쉽게 공격할 수 있겠는가? 네,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우리가 이 상황이 지금 이제 후티랑 확전이 되느냐, 미군이 지상군을 보내느냐, 이 부분은 이제 전체로 확전이 되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싸움이 길어질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미 이라크하고 아프간에서 전쟁 경험이 있어요. 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전쟁이 훨씬 오래 길어졌었거든요. 특히 게릴라전 상황에서 미국의 피해도 커지고. 자, 그래서 아프간에서 물러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전략적 지역적 특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가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고 저 위에 쪽이 예멘 땅, 저 후티 지역이고 여기가 가장 폭이 좁은 곳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나죠. 이름이 밥 알만다브 해협입니다. 해협인데 이 길이가 여기 섬부터 이쪽 아프리카 북부까지 거리를 재면 20km밖에 안 돼요. 섬이 없다 치고 저 육지로부터 뾰족하게 튀어나온 육지 끝에서부터 이제 30km예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자주포나 155mm 국사포의 사거리 안에 드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고급 무기가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좀 지역적 특성이 아주 묘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천무 같은 다연장포로도 로켓탄 뭐 충분히 사거리가 확보되고도 남죠. 예.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예멘의 남쪽 지역이고 후티가 장악한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 보이죠? 예, 산악 지역이 바로 후티가 장악한 지역이고 사나라고 제가 빨간 동그라미 친 곳이 지금 예멘의 수도인데 예멘의 중심이 여기예요. 지금 남쪽이에요. 예멘의 남쪽. 면적으로는 뭐 한 3분의 1 그렇게밖에 안 돼 보이지만 후티 예멘 전체 영향력으로 보면 여기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후티의 세력 근거지거든요. 보시다시피 전부 다 산이에요. 이거는 수많은 미군 고위 장성들을 식은땀이 나게 만드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만약에 여기 지상군을 파견하게 되면 어떻게 이겨야 되나? 예, 아프간하고 진짜 비슷하거든요. 탈레반. 예, 그래서 이게 작전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다. 그리고 상륙 부대를 준비해서 그까지 가져가려면 수개월이면 걸릴 거예요, 아마. 이라크 전쟁도의 규모로 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주위 국가들이 누구도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주위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론마저 차갑다, 이게 대해서. 그리고 바이든은 이번 11월 달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더욱 신중해져야 된다.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후티를 외교적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외교적 방법이 이스라엘을 눌러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수송도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식으로 결국 간 거죠. 조급하게 공격한 거.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일단은 패착이에요. 이 패착에 따른 어떤 결과도 분명히 응당 감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제다가 결과적으로는 옛날에 관성대로 그대로 한 거죠. 해상 통행로를 방해하는 해적 같은 녀석들라고 세계 여론을 확 도배하면서 치는 거죠. 괘씸한 녀석들. 그런데 예전만큼 여론의 호응이 강하지가 못하죠. 예,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기서 면을 상한 채로 물러나야 될지 모르고 지상 공격을 하지 못하고 지상군을 투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지지자를 잃게 되는 거예요. 지원자를. 예, 아랍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범이죠. 미국은. 무기 다 대주는, 돈도 대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아랍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될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마 여러분도 조금 비슷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리면은, 자, 이거는 우리나라 자료인 것 같은데 이라크전 할 때 후세인을 제거할 때 그때 투입했던 병력이 미군이 25만 명을 투입했어요. 거기다 영국군 4만 5천 명에서 약 30만 명을 투입했어요. 그 당시 이라크 병력이 4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뭐 결과는 여러분 아시죠. 이라크인이 한 300만 명 정도 사망했죠. 자,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죠. 네, 300만 명만 죽여놓고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이게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 자, 여기서 300만 명을 죽였고, 자, 북한에 대해서 무역 제재, 그들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부딪혔죠. 우리는 굶어 죽더라도 무기 개발한다. 너희들한테 고개 숙이지 않는다. 알았다. 그럼 굶어 죽을 때까지 해봐라. 나는 무역 제재를 가하겠다. 자, 그렇게 해서 1990년대 후반 미국이 한참 힘이 있을 때 구소련을 무너뜨리고 북한에서도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다 미국의 힘이죠. 예. 자, 그리고 이건 2000년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90년대에 걸쳐서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걸쳐서 20년간에 걸쳐서 이 두 지역에서만 북한과 이라크에 대해서만 600만 명의 사상자가 탔어요. 미국의 힘으로. 여러분 그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언론에 도배를 하면서 뭔가로 한쪽으로 생각하도록 우리의 뇌를 마취시키려는 시도가 올 때는 항상 뒤에 수많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우리의 목숨도 거기 들어있을 수 있다. 한반도는 긴장 지역이니까요. 이랬는데, 자, 지금 후티가 10만 명인데 10만 명을 제압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때 비슷한 숫자를 보냈다. 그러면 미군이 10만 명을 투입돼야 된다. 5개 사단은 들어가야 된다. 최소한. 예? 그런데 저 때만 해도 전 세계의 지원을 받았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죠. 예, 아무 이유 없이 가서 300만 명의 사람을 도살했는데 전 세계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우리 인류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예, 아까 북한까지 포함하면 600만 명이죠. 예, 그거 어떤 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 소중한 사람이 다 모여서 6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는 뭐 젊은 사람은 그런 거 아니죠. 여자, 어린이, 뭐 노인 다 포함이죠. 예. 자, 그럼 여기도 이제 그 정도 병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미군이 지금 그렇게 할 여건이 되느냐? 저 때는 미국이 힘이 짱짱할 때예요. 군사력도 막강하고 군사력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아직 대들 힘이 없었을 때고, 러시아는
그냥 병원에서 끙끙 신음하고 있는 정도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동무대였어요. 자, 지금은 미군 전체 병력이 모르겠어요. 한 45만, 50만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육군만일 수도 있어요. 예. 여기 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이 그때만큼의 전력이 아니다. 그리고 약자들은 강해졌다. 오히려 저렴하고 강력한 무기들이 생겼다. 여러분 가자 전쟁 보시면 아시죠. 그리고 후티가 상선들 공격하는 거 보면 느끼시겠죠.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아무데도 받을 데가 없다. 전쟁을 하려 하면은 그 명분에서도 오히려 밀릴 수도 있다. 과연 들어가겠느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안 들어가는 게 맞다. 예, 어느 정도 선에서는 끊어야 된다. 그리고 이란이 최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궤도에 올려보냈다. 50kg짜리에 불과하지만, 즉 대륙간 탄도탄에 필요한 기초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당연히 미국 견제용이죠. 후티랑 전쟁이 확전이 되고 본격화되면은 이란의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고 전체 전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거 딱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과연 할까? 이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여론이 안 좋다 이런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돼요. 이 보도 자체만 여러분 어디 들으셨겠지만 그거보다 의미가 저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즉 이거죠. 국제사법재판, 죄송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맞네요. 거기가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인종청소 제노사이드를 방지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했죠. 즉 그 말은 뭐냐? 지금 가자에서 이스라엘이 명령받아서 이스라엘 분이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즉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게 큰 타격이죠, 앞으로. 예. 미국은 그런 신호가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지만 이거는 지난번에 가자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휴전에 대해서 의결에 대해서 총회에서 153대 10인가 그 정도로 차이 난 거랑 이어서 더 큰 타격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돼요. 강제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거지만 큰 패배죠. 여기가 크게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이 AP통신의 내용을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너희들 여기 전혀 참고하지 않아. 이런 쓸판인데 여기는 최고의 법무팀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그런데도 이런 결과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전쟁 중단을 명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악은 면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유죄인데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해. 대책을 강구해줘. 이스라엘 너희의 본래 뜻은 아니잖아. 요 정도의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그런 여러 가지 방책들을 우리한테 제시해. 그럼 우리 그때 다시 점검할게. 유도리를 남긴 거예요. 말미를.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처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깥의 의견은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다. 왜냐? 네타냐후가 강하게 반박했거든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한테 엄청나게 안 좋은 판결이다. 예. 그리고 이런 판국에서 이스라엘한테 지금 당장 전쟁을 중단해. 너희가 지금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인종 말살 정책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측에 서 있기 때문에라도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적인 반 이스라엘 여론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다가 불을 끼얹는 부분도 있어요. 문제는 국제법으로도 그렇게 결정을 내려준 거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운신의 폭이 엄청나게 좁아진 거죠. 미국이 비록 이스라엘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인종청소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계속 궁색해지는 거죠. 벗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거기인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후티에 지상군을 상륙시킨다? 가자 전쟁에 대한 판결은 이렇게 났는데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후티를 왜 폭격했냐 이런 결론이 나올 걸 알았으면 더 악화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더 강박을 가지고 전쟁을 이끌어 나갈 텐데 그걸 미국이 도와야만 되는데 왜 후티는 왜 건드렸냐. 처음부터 이스라엘 단속했어야지.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부드럽게 미국 내부 여론을 손상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그 정도 정치력은 발휘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충동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바이든이 뭐에 쫓기듯이 충동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미국에 발생한 큰 지금 상처는 뭐냐면은 이거를 제가 그 정확하게 법률적인 용어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ICJ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제소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지금 흑인 대통령이죠. 거기가 작년에 브릭스 미팅을 주최한 곳이에요. 브릭스가 출발할 때부터 들어있던 나라예요. 자,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첫 번째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백인 국가의 대표주자인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독교 국가의 대표주자인 이스라엘을 코를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만큼 어떻게 힘이 생겼느냐. 이거는 당연히 브릭스 전체와 뜻이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등에 업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법재판소에서 아주 강하게 붙었다라고 봐야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혼자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무역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천연 자원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렇고 인류의 먹거리 특히 뭐 서구에서 밀 같은 부분이 있었어도 브릭스가 해결해내는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확대 일로에 있어요. 미국의 약파를 냄새 맡은 다른 많은 나라들이 중간자에 있던 눈치만 보던 나라들이 올라타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좋으니까. 그리고 미국처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압박을 넣지 않으니까. 그리고 몰려가는 거고 금년에는 그게 러시아에서 하게 돼 있어요. 카잔에서. 그러면 지금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거기 올라탈 것 같아요. 북한이 거기 올라탈 것이냐 아니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제 추정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그들만의 리그로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야지만 미국한테 여지를 줄 수 있거든요. 북한 쪽을. 북한이 저쪽으로 와서 탁 달라붙는 모습을 보이면은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브릭스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단지 ICJ의 판결이 전 세계 여론전을 더욱더 어렵게 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운신을 폭을 좁혔다. 이거 더하기 플러스 알파로서 브릭스와의 파워게임에서 미국이 또 밀린다. 이것을 수많은 나라, 전 세계가 목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서 처신을 잘못하면 확 처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가자 인종 청소 신호 없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 자꾸 이제 공색해지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미국의 복잡한 이제 속내가 읽히는 부분이에요. 이 알자지라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라크가 의회가 몇 년 됐죠. 미국 기지가 있어요. 이라크 내에. 아이시스랑 싸운다는 명분으로 있는데 이미 그때 이라크 의회가 아마 거의 뭐 100% 전원 찬성해서 미군 기지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이제 거기 수용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불법적으로 그 이라크 땅이잖아요. 불법적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 말이 다시 불거졌었죠. 왜냐 거리 다른 나라의 공격이 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미군 기지에 미군 기지가 여기 있고 여기 2,500명이 있다고 돼 있죠. 이라크에 시리아에 있고 요르단에도 있죠. 엊그젠가 요르단에 또 공격받았죠. 요르단의 미군 기지가.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미군이. 이 전부 다 그 중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저기 각각의 나라에 있는 그 민병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군들이죠. 미국에 대한 저항군들인데 그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란의 조종을 받고 있다라는 게 계속 미국의 이야기예요. 서방 언론에. 근데 이란은 항상 부인하죠. 그 부인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미국 쪽에 일부 전문가들도 그 부인에 동의를 해요. 왜냐, 그들의 목표는 자기 나라에 불법적으로 있는 미군을 몰아내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이 기회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라고 답을 내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맞고, 이들이 물러나야 된다는 것은 그곳 나라들의 민심이기도 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이 이걸 수용을 했어요. 자기들 문제,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라크 수상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수용을 해서, 미군 철수를 위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래 되면은 여기서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도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미군이 거기 있는 이유가 뭐냐? 네. 그 나라들 내정 간섭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미군들이 인질이 된다. 근처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그런 위기 좀 있거든요. 없지 않아? 결국 3명의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라크에서 이렇게 물러난다면은 시리아에서 물러나야 되고 요르단에서 물러나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후티를 공격한다? 지상군을 보내서 이거 아니라고 봐지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러나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과는 별개로. 네.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전투가 격화되는 와중에 꼬리를 감추는 듯이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제스처로 이러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간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압박을 받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끈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러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대규모 생산 국가가 이렇게 생산 분야가 강한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 지원이 없으면 전쟁 수행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단기간 내에. 자, 거기다가 후티하고 부분에 있어서도 지상군을 투입하지 못하고 적당한 명분은 많죠, 지금. 아까 ICJ가 어떻게 보면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에요, 이스라엘에.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지는 부분, 또 미국 국내 여론, 그리고 네타냐후가 지금 더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빠져나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은 미국 내부의 선거를 위한 여론에 큰 타격만 없다고 보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미국이 후티를 공격할 가능성은 낮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번에 후티를 폭격할 때처럼 또 갑작스럽게 어떤 결정할지는 모르겠어요. 좀 냉정하게 본다면 좀 그렇다. 그리고 미국 지상군을 투입하기가 어렵다, 지금. 예. 미군의 전력이 이라크 침공 때처럼 그렇지가 못하다. 그리고 미군의 군사적 발전보다는 군사적으로 좀 퇴보됐죠. 예. 이들 저항군 세력들의 군사력 향상이 더 도드라진다. 그리고 그들의 정보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제. 그리고 주변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세계 여론도 싸늘하다. 예.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좀 어렵다. 그럼 후티를 공격한 이런 상황, 그리고 ICJ가 이런 판단을 내린 상황을 합치면은 미국이 발을 빨리 빼려고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 발을 빨리 그냥 빼면은 체면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긍정적인 부분에 불을 붙이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런 점에서 중국과 북한 이런 것이 군사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푸틴이 그걸 주시하고 있다. 예. 자, 이번 내용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